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한 여자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 가문은 며느리에게 맡기겠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능력과 숫자로만 사람을 판단해온 여자가 왜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기까지 단 한 번의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처음 저택에 들어선 날 그녀에게 따뜻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선이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집안 출신. 그것이 한서윤이라는 사람에게 결혼 첫날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윤도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고았고 전을 부치는 순서를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떡국의 간은 어떻게 맞추는지, 나물 무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지만 혼자 배워서 혼자 해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전 접시를 들었다 놓고 떡국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음식은 원래 다르게 합니다. 다시 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는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까다로우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집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봤어야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신의 집이니까요. 가족들이 거실로 나간 뒤 서윤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전 접시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흰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겨울 화단 옆에 작고 하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솜처럼 보드라워 보이는 오래된 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집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달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직접 붙인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윤이 들은 것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전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15살이었습니다. 흰 털은 군데군데 엷은 베이지 빛으로 바랬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보아온 사람의 눈처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다리를 예뻐했지만 곁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털 알레르기를 핑계로 거리를 뒀고 시누이는 소파에 올라온다는 이유로 자주 밀어냈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아는 듯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곁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리가 서윤의 곁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서윤이 앉은 자리 옆에 멈춰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내밀자 다리는 코를 한번 대더니 천천히 손바닥 위에 턱을 올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먼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안으로 들어오던 오경자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윤과 다리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리는 아무에게나 가지 않아요.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렇군요라고만 했습니다. 오경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윤이 다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다리를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다리만이 그녀를 먼저 알아보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 늦게 서윤이 복도를 지나다가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아는 그 목소리가 맞는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작은 등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 이분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은 서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서윤 혼자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른 봄 오경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자선 행사가 시내 외곽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오가고 사진 기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경자는 그런 자리에 늘 다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행사장 차량 뒷좌석에 작은 이동 가방을 놓아두면 다리는 조용히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수년간 이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돌아갔을 때 가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 강태식이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는 잠시 굳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오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오경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 30초 동안은요. 찾아봐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이 행사장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안으로 들어가 행사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흰 털의 작은 개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이 오경자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이 사건이 혹시 언론에 새어나가면 이미지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오경자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강태식이 입을 닫았습니다. 오경자는 처음으로 회사도 체면도 아닌 것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서 옆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에도 다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경자는 저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불이 켜진 채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전단지도 만들고. 오경자가 대답하지 않자 민준은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 든 게잖아. 행사장 근처까지 수소문해 봤는데 없으면 솔직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신우이 지연도 자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택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달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오전 내내 저택 안을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즐겨 앉던 화단 옆, 현관 안쪽 구석, 부엌 옆 작은 창가, 다리의 빈자리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이 닫혀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어젯밤부터 그 문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복사지를 꺼냈습니다. 다리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찾아 사진을 골랐습니다. 전화번호를 적고 특징을 적고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11시 서윤이 저택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 손에는 투명 테이프 한 롤, 다른 손에는 전단지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깐 어둠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날 밤 서윤은 행사장 인근 골목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담벼락, 전봇대, 슈퍼마켓 유리문, 테이프가 잘 붙지 않는 곳은 2번 눌러 고정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인근 동물 보호소 3곳을 직접 찾아가 다리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은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행사장 쪽 주택가를 다시 돌았습니다. 다리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서윤은 보호소 3곳을 더 돌고 전단지를 추가로 붙였습니다. 발바닥이 얼얼했고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얼굴색이 없어. 왜 이렇게까지 해? 서윤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씻지도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프를 감았던 손가락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나이 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박순덕이라고 밝힌 그 할머니는 사흘 전 행사장 근처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흰 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데려다가 보살피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동네 전봇대에서 전단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맞나 싶어서요. 눈이 참 착해요, 이게. 서윤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고맙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였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쪽에서 다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리였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그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서윤이 2 손으로 천천히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리는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윤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찾았나 봐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은 다리를 안은 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노크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사흘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이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오경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보고 서윤을 보고 다시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팔을 뻗어 다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경자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준이 그 장면을 보고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오경자가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찾은 거야?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경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다리를 아는 채였습니다. 오경자는 잠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와요. 서재였습니다. 오경자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는 그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서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하겠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은 빚이 되니까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일어서려는 순간 오경자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오경자의 손이 다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서윤이 굳었습니다. 오경자는 시선을 창밖으로 두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30 초반 함께 사업을 일군 동업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약서 하나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회사도 자산도 그리고 그때까지 오경자가 믿어온 것들도요. 그 이후로 오경자는 사람을 믿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출신, 학벌, 실적,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다시는 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무서웠어요. 서윤이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진심을 쓰면 그게 제일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오경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당신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맺혀 있었습니다. 오경자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도 아니고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제스처였습니다. 서윤이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다리가 두 사람 사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오경자의 무릎에서 내려와 조용히 두 사람 발치에 앉았습니다.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지만 눈치채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신우이 지연이 먼저였습니다. 오경자가 식사 자리에서 서윤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집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경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다리 찾은 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저렇게 달라지신 거지? 나는 20년 넘게 옆에 있었는데.
서윤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우습지 않아요? 게 하나 찾았다고. 서윤이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무렵 저택 안에는 다른 긴장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서 강태식이 서윤을 조용히 찾아온 것은 지연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행사 당일 다리가 탔던 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혼잡한 상황이었고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다리가 화단 옆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한 자리를 지킨 사람. 실수 하나로 그 세월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강태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죠. 강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분을 20년간 믿어온 거잖아요. 그 신뢰가 다리보다 먼저예요. 강태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햇볕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경자가 민준을 불러 이사회 일정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유산 분배 회의였습니다. 소식은 금세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날 오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뒤 나올 때 손에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른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테이블 주변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사진이 자리를 잡았고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손에 서류 묶음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오경자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회사 지분 배분이 먼저였습니다. 오경자는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이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경자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경자의 시선이 테이블을 천천히 지나 서윤에게 닿았습니다. 서윤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가문의 신뢰는 며느리 한서윤에게 맡기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사진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서류 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머니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경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분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집안을 하나로 잇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을 보는 사람, 잃을 것이 없는데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뒤늦게 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지나치면서 서윤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경자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와요.
저택 마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화단 옆 돌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서윤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한 것은 오경자였습니다. 잘 왔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경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놓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리가 서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봄바람이 화단의 마른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서윤이 처음 들어온 날 그녀가 받은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받은 것은 자리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지분도 아닌 이 가족 안에 마침내 생긴 자리였습니다. 진짜 유산은 숫자로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윤이었다면 강태식의 실수를 시어머니에게 알렸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